안녕하세요. 오늘은 딱딱한 정비사업 강의가 아니라 돈 없고 백 없는 20대 청년들이 빌라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면 제가 굉장히 많은 욕을 먹을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빌라 투자냐? 청년들을 너가 지옥에 빠뜨리려고 작정한 거냐? 그런데 혹시 서울에 내 집 마련을 꿈꾸고 있는 20대 청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이 분명 도움이 될 거니까 한번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다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모든 일자리와 인프라가 수도 서울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넓게 보면 수도권까지 포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회에 진출하는 대부분의 청년들은 자이던 타이던 서울이나 수도권에 거주해야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서울의 주거 수요는 계속 늘어나게 되는데 그간 누적된 공급 부족까지 겹쳐서 서울의 집값이 무섭게 상승하고 있죠. 강남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 외곽 지역도 10억이 훌쩍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사회에 취업한 초년생들은 아예 집 사기를 포기하거나 월급을 탕진해버리기도 하죠. 열심히 아끼고 아껴서 돈을 모은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원룸 전세방에서 투룸 전세로 옮기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포기하면 현실이 달라질까요? 어차피 집이 없으면 나이가 들어서도 어딘가에 전월세로 거주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평생 전월세로 떠돌아다니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은 푼돈인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먼저 시드머니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 과정이 굉장히 고되고 힘들 거예요. 남들은 뭐 연애한다고 놀러 다니느라 바쁜데 나만 혼자 궁상맞게 돈을 모은다는 게 엄청 외롭고 힘겨운 일이죠. 그래도 이 가혹한 현실에서 가장 빠르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시드머니를 만드는 겁니다. 유튜브나 재테크 관련 책을 보면 1억부터 모아라, 1억 모으는 것부터 재테크는 시작이다 라는 이야기를 심심찮게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무언가를 시도해보려면 최소한 1억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게 이런 의문을 제기하실 수 있어요. 1억 갖고 대체 뭘 할 수 있는 거죠? 이걸로 서울 아파트를 갖는 게 가능이나 한 건가요? 이렇게 말하실 수 있겠죠. 물론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저는 분명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꺼려하는 빌라라는 상품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파트가 될 수 있는 빌라를 투자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파트를 사는 방법에는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청약에 당첨되거나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정비 사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약과 기존 아파트 매매는 투자금이 작은 여러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려보면요. 일단 요즘 공사비가 많이 올라서 서울과 수도권의 분양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서울의 평균 일반 분양가가 3,700만 원을 넘어섰는데요. 이 말은 34평 아파트는 12억 8천만 원, 25평 아파트는 9억 5천만 원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비싼 돈을 준다고 해도 청약에 당첨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미 살기 좋은 곳의 입지는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1 정도로 치열합니다. 그리고 사회초년생의 청약 가점은 매우 낮아서 추첨제가 아니면 당첨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청약으로 집을 사는 것은 당첨되기도 어려울 뿐더러 나중에 당첨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분양가가 높아져서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죠. 그렇다면 기축 아파트 매매는 어떨까요? 일단 23년 서울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는 12억 원이 넘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1억으로 사기에는 역부족이겠죠. 만약 1억으로 기축 아파트를 구매하고자 하면 서울이 아닌 지방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이나 수도권에 직장이 있는데 아무 연고가 없는 지방에 첫 집을 사는 게 좋은 선택일까요? 그리고 그마저도 지방에서 투자 가치가 있는 곳들은 1억 원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 통장에 찍힌 1억으로는 청약도 어렵고 기축 아파트 매매도 어렵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20대 청년들이 빠르게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를 많이들 하죠. 주식과 코인도 분명 투자하기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그들의 조급함입니다. 수익을 빠르게 내려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손실이 나면서 더 위험한 자산에 다시 투자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죠. 저도 20대 때 돈을 빠르게 늘리고자 주식 코인에 돈을 많이 부었지만 남은 건 결국 수천만 원의 마이너스가 찍힌 계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어떤 자산도 인내심이 결여되면 좋은 수익을 얻기 어렵다는 교훈을 얻었었죠.
자, 그러면 청약도 어렵고 기축 아파트 매매도 어렵고 1억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가 될 빌라에 투자하자는 거죠. 그리고 이 방법을 일반적으로 정비사업 투자라고 부릅니다. 정비사업이란 간단히 말해서 기존의 헌집을 부수고 새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거액의 투자금이 들어가는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라 투자금이 조금 들어가는 헌집을 산 다음에 나중에 분담금을 내고 아파트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이런 헌집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아파트가 되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허들을 넘지 못하고 투자를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방법이 돈 없는 20대 청년들이 서울 신축 아파트를 꿈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필요한 투자금 규모가 작고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단점을 젊음이란 무기로 버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투자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20대에 투자를 하게 되면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게 될 30대에는 서울 아파트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정비사업에 발을 담그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통장에 있는 1억, 그 1억을 갖고 빌라를 사야 됩니다. 이 빌라라는 상품은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아파트가 될 빌라, 그리고 아파트가 되지 않을 빌라. 우리는 당연하게도 앞으로 아파트가 될 빌라, 아파트로 바뀔 빌라를 사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편견과 달리 이 아파트가 될 빌라는 일반 빌라와 체급이 다릅니다. 이 빌라들은 아파트의 원재료로 사용되고 가격 또한 주변 아파트 시세와 연동돼서 가치가 매겨지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빌라를 사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아파트가 될 빌라를 사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 빌라로 어떻게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지 그 원리를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20대 청년 갑돌이는 리트리의 강의를 듣고 정비사업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간 열심히 공부를 했고 정비사업이 예정된 A구역 안에 있는 빌라를 사기로 마음먹었어요. 갑돌이가 사려고 하는 매물은 매매가 3억 원, 전세가 1억 8천, 그리고 투자금은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갑돌이의 계좌에는 1억 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큰맘 먹고 신용대출 2천만 원을 받아서 1억 2천을 주고 이 빌라를 매수합니다. 이렇게 갑돌이가 이 빌라를 매수하게 되면 갑돌이는 A구역의 조합원이 돼서 나중에 아파트를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청약처럼 가점을 모으지 않아도 되고 당첨이 될지 안 될지 마음을 졸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나중에 갑돌이가 아파트를 받으려면 추가 분담금이라는 걸 내야 돼요. 이 추가 분담금은 갑돌이가 원하는 평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 작은 평형을 신청하면 분담금은 줄어들고 큰 평수를 신청하게 되면 분담금은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5평 아파트를 신청했을 때 5억 원이던 추가 분담금이 20평짜리 소형 아파트를 신청하면 3억 5천 정도로 줄어들 거고 34평 아파트를 신청하면 6억 5천으로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 갑돌이가 25평을 신청해서 5억 원의 추가 분담금을 낸다면 실제로 25평 아파트를 받는데 총 필요한 금액은 8억 원이 됩니다. 빌라를 3억 주고 샀고 추가 분담금 5억 원을 냈으니까 그쵸? 그래서 갑돌이는 총 8억 원을 주고 서울 신축 아파트 25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처음에 필요한 돈이 1억 분이라는 거예요. 1억만 내면 나는 확정적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고 추가 분담금 5억 원은 나중에 입주할 때, 그러니까 대략 8년에서 10년쯤 뒤에 내야 될 돈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서울 신축 아파트를 이 매수 시점에 우선 예약할 수 있다는 거고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으기만 하면 됩니다. 돈을 모으는 방식이 예금이 돼도 좋고 주식이나 코인 투자로 돈을 버는 것도 좋고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가진 이 1억 원으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거고 돈을 모으기 위한 절대적인 시간도 확보했다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건 돈을 모을 수 있는 절대적 시간이니까요. 그런데 만약 이 기간 동안 돈을 모으기 어렵다고 해도 해결할 방법은 있습니다. 더 작은 평수를 선택해서 추가 분담금을 줄이거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입주하거나 아니면 전세를 주면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추가 분담금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일단 이 입주권을 갖고 있기만 하면 나중에 추가 분담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건 확정적인 입주권 지위 보장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조합원 지위를 확보한 상태에서 시작하자는 거예요. 물론 아파트가 지어질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중간중간 사업의 위기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젊음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자산가들의 자녀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정비사업 가능성이 있는 빌라들을 많이 증여받고 있습니다. 이 자산가들이 바보라서 자녀들에게 빌라를 사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자녀들에겐 충분한 시간이 있고 시간만 흐르면 언젠가 이 빌라가 아파트로 바뀔 것을 알기 때문에 미리미리 증여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20대 청년들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정비사업에 관심을 갖고 투자해서 서울에 내 집 마련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당장 섣불리 투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천천히 관심을 갖고 공부가 충분히 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을 권유하는 거죠. 이 게임은 누가 먼저 발을 담그냐의 싸움입니다. 늦을수록 지각비를 내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젊고 시간이라는 자원이 가장 풍부한 20대에 정비사업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신다면 분명히 서울에 내 집 마련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저도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요즘 입사하는 친구들이 높아진 집값에 좌절하고 포기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좌절한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현실은 안 바뀝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세상을 탓하기보단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죠. 그리고 그 방법 중 하나가 아파트가 될 빌라에 투자하는 거라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언론과 유튜버들이 부정적인 의견만 쏟아낸다고 해서 이 빌라라는 상품에 대해 여러분들이 너무 편견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해요. 세상에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기라는 말에 속아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말자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내 집을 마련하는데 조금이나마 인사이트가 되었으면 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